안녕하세요, 태수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네요. 한 두어 달 만에 업로드한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한 이유가 제가 두어 달 전에 호흡기 질환, 즉 숨이 너무 안 쉬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좀 회복하는 과정하고 좀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 나았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제 블로그를 통해서 다양한 주식 매매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포스팅을 하거나 좋은 영상들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주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빠른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눌림목 포착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뭔 내용일까 하면은 그동안 제가 다뤘던 이 단타 영상들은 대부분 데이 트레이딩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근데 이번에는 데이 트레이딩하고 좀 2, 3일 동안 조금 더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스윙적인 부분을 고려한 내용이에요. 최근 들어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죠? 그런데 지수가 꺾이고 나면은 어때요? 대부분 종목들은 이렇게 좀 하락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매수를 하는 일명 물타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하락을 할 것인가를 모르고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지지선을 통해서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지지선을 깨지게 되었을 때 손절을 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분할 매수를 많이 했다면 지지선이 만약에 붕괴되었다 이러면 손절을 하지 못합니다.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손절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고자 제가 이번 눌림목 포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도대체 어떤 내용일지 볼게요. 자, 이 그림도 오랜만에 보죠. 제가 방금 만들었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일봉 차트가 아닌 10분봉 차트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봉 차트에서 눌림목 자리를 확인하려면 10분봉 차트나 15분봉 차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먼저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자, 주가가 있고 그 옆에 90, 120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동평균선인데 삼각 이동평균선입니다. 90분 삼각 이동평균선, 120분 삼각 이동평균선이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은 빠른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눌림목을 포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눌림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었을 때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전혀 잘못된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안전하게 매매를 하려면은 절대로 장기 이동평균선 90분선과 120분선 밑에 주가가 위치했을 때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눌림목 자리를 찾을 때는요. 절대로요. 왜냐면은 이 밑에 있을 때는 주가는 정말로 약세 구간을 보이며 한 하루 이틀, 3일, 길면 길수록 한 5일, 6일 연속 이렇게 하락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자,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은 주가가 쭉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바닥을 찍고 옆으로 기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을 차례로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었을 때, 자, 이때 우리는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말이죠. 대체로 주가는 이렇게 양봉을 그려주면서 파동이 나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조금씩 터집니다. 분봉 차트에서요, 10분봉 차트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럴 때 눌림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스윙 매매나 단타 매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어떤 그 패턴이 나게 됐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양봉 파동 다음에 하락을 합니다. 그럴 때 90분선하고 120분선을 타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럴 때 수익률이 굉장히 빠르고 잘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고, 손절을 잡을 때도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은 90분선이 최근에 돌파했기 때문에 손절도 상당히 적어요. 분할 매수를 했을 때 손절을 아예 못해서 질질질질 묵은지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양봉의 저가를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90분선하고 120분선을 이탈했을 때 손절을 대응으로 하든지, 그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편이 더 손익비적으로 이득이다라는 것입니다. 10분봉 차트에서요. 자, 그럼 과연 그런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해드릴 종목이 황금 ST라는 종목입니다. 자, 보게 되면은 저 8월 11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종가가 21% 정도 올랐는데요. 자, 거래대금도 보게 되면은 380억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다음날 음봉이 나왔어요. 거래량도 적죠. 그만큼 매물도 덜 나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다음날 보게 되었을 때 5일선에 닿았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5일선에서 눌림목 매수를 하게 됩니다. 딱 좋죠. 거래량도 줄어들었고요. 다음날 양봉이 나오면 멋지게 팔아서 수익 실현하면 됩니다. 자, 다음날 볼게요. 어라? 5일선을
깨고 눈봉이 나왔지만은 거래량이 적어요. 그 11선까지 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음날 11선에서 매수를 하려고 할 겁니다. 분할 매수를요. 손절을 하지 않고 다음날 봤을 때 어라 11선을 뚫고 그냥 10%까지 쭉 하락을 했어요. 21선까지도 장중에 깼습니다. 만약에 5일선에서 매수하고 11선에서 매수를 했다면 지금은 상당한 손실권입니다. 보게 되면은 양봉이 나왔지만은 반등이 아직 약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음봉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눌림목 매매를 할 때요. 자, 그래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반드시 이 10분봉 차트에서 주가가 90분선 또는 120분선 밑에 있을 때 절대로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분봉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보게 되면은 이게 90분선이거든요. 빨간색 선이 90분선, 검정색 선이 120분선입니다. 이 삼각이라고 나와있죠. 삼각 이동평균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자, 이거는 이 120분선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이 기준값이 있어요. 이 기준값을 아무 값이나 대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색칠되어 있어서 나옵니다. 대체로 90분선하고 120분선 밑에 주가가 위치했으면 장기간 약세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승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눌림목 매매를 하게 되었을 때도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은 오늘 양봉이 나왔지만은 이 분 차트를 보게 되었을 때 10분봉 차트에서요, 아직 돌파를 하지 못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내일 만약에 이 90분선하고 120분선을 뚫어주게 된다면 단타 매매라든지 수익 매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보게 되면은 이 저점에서 한 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점을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 안전하게 10분봉 차트에서 90분선하고 120분선을 돌파하게 되었을 때 접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제가 말했죠. 자, 과연 그런지 분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어때요? 정말 명확하게 다 나와 있죠. 장기 이동 평균선인 90분선하고 120분선 밑에 주가가 위치했을 때 상당 부분 주가는 약세죠. 저점을 정확하게 잡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수익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인 90분선하고 120분선을 돌파하게 되었을 때 그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 요럴 때 말이죠. 자, 이렇게 첫 돌파를 하게 되었을 때, 자, 이럴 때 우리가 손절을 90분선을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으로 두고 나머지는 한 28,000원, 28,50원 요 정도 부근대에서 매수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뭐 매수가를 안 주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대체로 이렇게 뚫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매매법의 장점은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손익비적으로도 이득이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런 패턴들은 다양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알 수 있어요. 자, 시젠 같은 종목들도 보게 되면은 120분선을 돌파했을 때 팍 이렇게 치고 나갔죠. 이거는 종목들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이 90분선하고 120분선을 돌파했을 때 돌파하고 살짝 눌러주고 가든가 아니면은 돌파하면서 그냥 아예 눌림목도 주지 않고 가든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안전하게 하려면은 살짝 눌렸을 때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자, 현대차를 보게 되면 어때요? 현대차는 이 90분선 밑에 있을 때 주가는 약세를 보이다가 살짝 돌파를 하고 있죠. 이거는 기대를 해봐도 좋은 차트입니다. 자, 일봉 차트에서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 차트에서 자, 90분선하고 120분선을 돌파하게 되었을 때 이때 관심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자, 매우 간단한데요. SK 하이닉스도 보게 되면은 3, 4일 동안 계속 약세입니다. 분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락하는 기간 동안 대체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게 돼요. 안타깝게도 말이죠. 자, SK 하이닉스의 수급을 보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매수를 하고 있죠. 주가는 떨어지는 데 반해. 자, 이렇게 이 떨어지는 와중에 매수를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답답함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차라리 이 주가가 자, 이렇게 90분선하고 120분선을 돌파하게 되었을 때 자, 요럴 때라든지 자, 요럴 때 관심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특징적인 것들을 한번 기록해 두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자, NAS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은 자, 이 종목은 90분선하고 120분선 살짝 이탈을 했지만 자, 어쨌든 이 주가가 강세를 보이려면은 90분선하고 120분선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적인 것들만 기억을 하신다면은 우리가 일봉 차트에서 눌림목 자리를 보다 안전하게 찾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 블로그 댓글이라든지 쪽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영상을 업로드 했는데요. 준비한 내용이 이것밖에 없다 보니까 약간 좀 부족한 면도 없지만은 지금 제가 언급한 이 90분선하고 120분선을 10분봉 차트에 활용을 하면은 분명 큰 손실은 보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정말로 마치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